먼저 미국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 짚어봤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요. 어느덧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코로나 감염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500만 명에게는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have agreed to restrict non-essential travel across our shared border. Blame me. And if everything we do saves just one life, I'll be happy. It's a war. It's a medical war. We have to win this war. It's very important.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초강수 조치 다 냈는데 낼 수 있는 조치 다 냈는데 확산세가 안 잡히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어느 체계의 민낯이 좀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2만 명이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보다는 이 통계 자체도 지금 정부가 잡고 있지 않아요. 다 민간에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발표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지 이것 자체를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여러 체계가 보면 지금 사실은 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거의 3천만 명이 넘어섭니다. 거기에다가 또 1,000만 명 정도 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LA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야기를 하면서 LA 시내에 6만 명에 달하는 노숙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만약 이들한테 이제 올라갈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같이 지금 병원 수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병상수가 우리가 1인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9가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3.8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2.8개가 밖에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병상수도 적어요. 왜냐하면 미국 의료체계가 보면 일반 어떤 것보다는 좀 큰 규모의,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의료체계가 공공의료보다는 굉장히 이제 민영의료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때 지금 이 검사도 못하고 이제 겨우 검사가 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으로 잡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에 좀 덧붙이면 저는 더 걱정되는 건 누구냐면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에요.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13년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인데요. 거의 대부분 의료보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내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보통 가족 5인 가족 정도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돼.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의료보험을 안 드시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아프면 가서 그냥 아플 때 치료비가. 근데 아플 때 치료비도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 12만 원 이상 내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민 중에 의료보험 없는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 같은 그런 분들이 혹시 감염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 불법 처리 얘기하는 우리 교민 중에도 불법 처리가 많습니다, 미국에. 그런 분들도 걱정이 돼서 이 문제도 사실 앞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백 교수님께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 인구 4명 중에 1명, 4분의 1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7,500만 명이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결국 핵심은 우리처럼 병상이 넉넉지 않고 이 의료 체계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 설명하신 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병상도 부족한데 아마 미국의 대처 방법은 이럴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는 군 기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군 기지 안에도 병원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라고 별게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군 기지라든지 또는 병원선 또는 야전병원 또 임시병상을 굉장히 많이 동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도 사실은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을 또 만들고 있냐 하면은 웬만한 수술들은 다 캔슬을 하고 다 뒤로 미루는 것이죠. 또 일반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웬만하면 다 퇴원을 해서 보통 일반적인 그 외래로 가게끔 하는 것으로 해갖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병상을 잘 돌릴 수 있냐 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공공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역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인 이 미국의 대처 방법에 따라서는 어떤 도시들에서는 굉장한 의료 공백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도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점점 높아지는데 사실은 너무나도 진단수가 많기 때문에 분모수가 좀 줄어들어서 이 치사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그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대처 방법이 아주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장혜철 의원님,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잠깐 뒤에 해보겠다는 이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이유가 지난 1월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받고도 이걸 되게 가볍게 묵살했다라는 미국 한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내용에 의하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한데 이게 중국 당국이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위협은 더 클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의 어떤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 내용인데요. 2월 초가 될수록 보고서에서 경고하는 경고의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주장입니다.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일찍 지금 취하는 수준의 전향적인 조치를 내렸다면 미국의 전면적인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저는 국내 상황과도 공통점이 겹쳐 보이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초창기에는 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 같은 경우도 뭐 코로나19 곧 종식될 것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감염병이 많이 확산될 것이다. 우리가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가 힘듭니다. 뒤늦게 감염병이 퍼지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뭐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더 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국민들에게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 더 줄이는 소통 방식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비교 대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확산세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급속히 그래프가 가팔라지고 있어서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제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태도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1일 전술유도 무기 시범 사격을 보셨습니다. 어떤 적이든 만약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감히 기도하려 든다면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놓아야 한다고.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전쟁 옥대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네. 구체적인 김여정 부부장의 말 들어가 보기 전에 요즘 오빠 대신 김정은 위원장 대신 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는지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이 제일 부부장인데 보니까 아마 결국 이제 오빠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본인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의 방역을 협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굉장히 험한 이야기를 청와대를 향해 쏘아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엔 별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과 미국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자국 내에서도 대처를 못해서 비난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도와준다고 하면 지금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약품이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지금 자국 내에도 부족해서 지금 그렇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 여정한테 저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냥 의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그냥 북한과 북미 간 이어가자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메시지다. 최 교수님, 그런데 어제 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또 미사일까지 쐈기 때문에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지금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북한의 전략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북한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렇게 친서 보내는 것, 그러면 친분을 과시하는 건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결국 제재 풀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북한 입장은 명확해요. 제재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이거 보내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뭐겠어요. 근데 북한이 저걸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받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뭘 인정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인정해도 문제가 되고 인정 안 하면서 또 압박하는 게 결국 제재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북한이 핵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제재가 풀리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이 얘기한다 한들 지금 상황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만약에 북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인정하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 미사일 발사나 저런 행동하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저런 혼자만 호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이게 꽤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계속해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 얘기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